당뇨병을 진단받고도 약을 복용하지 않고 혈당을 정상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계신 분이 종종 계십니다. 금연과 절주, 수면관리, 운동 등 한 가지라도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시킨다면 건강에도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백선혜입니다. 여러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단어는 다르지만 결국 뿌리는 같습니다. 생활 습관에서 비롯됐다라는 건데요. 오늘은 이 생활 습관병인 만성 질환에 대해서 김재만 원장님과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재만입니다. 오늘 의학 전문 채널인 하이닥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고혈압, 당뇨 이야기는 참 많이 듣지만 실제로 어떤 질환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생활 습관과 많이 연관된 병일까요? 네, 오늘 주제가 생활습관병과 만성질환인데 네.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습관병은 글자 그대로 잘못된 생활습관에 의해서 생긴 병인데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그리고 흡연과 과음 과식, 그리고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은 생활습관 외에 유전과 환경적인 요인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앞서 말씀하신 고혈압, 당뇨처럼 일반적인 만성질환은 일부 유전이나 환경적 요인보다는 생활습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같은 의미의 용어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심장병과 뇌졸중, 치매와 암 등 비감염성 질환은 만성질환, 즉 생활습관병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제 굳이 따지고 본다면 생활습관병과 만성질환이 다르긴 하네요. 만성질환 안에 생활습관병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요즘에는 좀 문제가 되는 게요. 이런 만성질환 하면 과거에는 이제 어르신 분들에게만 발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사를 찾아보면 20, 30대에서도 이런 질환이 참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생활습관병의 원인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식습관을 보면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가 늘어나고 과거에 비해 과일이나 야채에 포함된 영양소는 적고 섭취량이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업무를 보거나 출퇴근 시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하지 않으시면 신체 활동량은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면 습관은 밤 늦게까지 컴퓨터나 인터넷 등 매스미디어에 과다 노출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일과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과 취업 문제, 결혼과 결혼 후 육아 문제,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갈등과 같이 다양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생활습관병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 꼽아주신 식습관이나 운동, 수면 문제, 스트레스까지 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찔리는 마음으로 듣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만성질환이 참 무서운 게요.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병들이 증상이 없기로도 유명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부분이 느껴지면 내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알려진 고혈압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비만과 흡연, 과음, 과식 등의 생활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심한 두통이나 숨이 차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고지혈증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언급하신 증상이 느껴진다면 꼭 바로 내원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은 이게 무서운 이유가 한 번 걸리면 평생 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치료의 목표도 다른 질환들과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치료는 약물과 수술 등으로 병을 낫게 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만성질환은 완치보다는 생활습관의 개선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완치를 한다라는 개념보다 내가 한번 걸리면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앞서서도 말씀을 해준 식습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식습관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 식사법이 참 유행을 하더라고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실제로 효과적인가요? 네, 거꾸로 식사법은 야채와 나물 등과 같이 식이섬유소를 먼저 섭취하고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위를 통과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억제하게 되고 식이섬유소를 꼭꼭 씹어 먹게 되면 포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식을 줄이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염식을 실천하게 되면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유용한 식사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성 질환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만성 질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꼽자면 먼저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와 조깅, 자전거 타기와 수영 등이 도움이 되는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2, 3회의 근력 운동은 근육과 관절을 강화시키고 골밀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골다공증과 당뇨병, 관절염 등에 효과적인데 이때 운동할 때의 자세나 도구의 선택은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의 강도나 종류 등에 대해서 주치의와 상담 후 선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기준에 따라서 뭐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진행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원장님, 사실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안 하는 편이에요. 뭘 엄청 사리는 편인데 저처럼 이렇게 땀이 나지 않아도 운동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땀이 나야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만성질환을 위한 운동도 땀이 날 정도로 해야만 효과가 있을까요? 운동을 통해서 기분을 업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운동의 목적이기 때문에 바쁘거나 몸의 컨디션에 따라 산책이나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의 경우 주당 최소 150분 이상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과 주 2일의 근력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들으면 좋죠. 식사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좋긴 좋은데 저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참 실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바쁜 우리 현대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팁을 알려주신다면요? 네, 요즘은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하기도 바쁜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잘 활용해서 매일의 루틴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 식사 후 근처 공원이나 거리를 산책하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기,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심으로써 화장실 자주 이용하기, 네. 휴대폰 사용 시 서서 혹은 걸으면서 통화하기, 그리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서서 가기 등 이외에도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에 맞는 작은 실천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뭔가 뭐 대단한 걸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작게 작게 실천을 해보는 습관이 참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장 건강 이야기도 참 해보고 싶은데요. 문제가 생기면 단백뇨라는 증상이 또 나타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뭐 소변에 거품이 뭐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많이 위험한 건가요? 네, 거품뇨라고 하는 단백뇨는 사실 병명이라기보다는 신장에서 단백질을 걸러내지 못해서 체외로 배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원인으로는 신장에 염증이 있거나 신기능의 저하 등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나타나는데 이때에는 단백뇨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시적인 단백뇨는 과도한 운동이나 스트레스, 또 열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나타나는데 이때는 원인이 제거되면 단백뇨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단백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고 과도한 단백질이나 소금 섭취를 줄이고 또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소변 검사와 혈압, 혈당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 단백뇨 앞서서는 제가 뭐 현대인들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했지만 또 반면에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따라서 드시는 게 단백질 쉐이크 드시거든요. 이렇게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단백뇨에 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아까 특정 약물 말씀드렸듯이 네. 그것도 본인의 신장 기능이나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꼭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이제 주치의 상담 후에 꼭 단백질 쉐이크 양도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뭐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까지 중요하지만 뭐 스트레스와 수면 부분도 참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뭐 감정 관리나 수면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스트레스와 수면은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스트레스는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음식만큼 생존에 중요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학습이나 기억에 장애를 초래한다든지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심장병과 뇌졸중, 치매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뭐 먹는 것도 신경 쓰고 운동도 신경 써야 하지만 수면과 스트레스까지 잘 관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은 아무래도 건강검진하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저희가 또 연령별로도 꼭 받아야 되는 검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건강검진은 나이와 성별, 가족력과 생활습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 30대는 건강한 나이지만 기본적인 혈액과 소변 검사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 경부암 검사를 통해 질병에 대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의 시작이 필요한 그런 연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 50대부터는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진단에 초점을 둔 공당검진과 가족력이 있는 질병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정기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60대부터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또 질병에 대한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그래서 연령과 기저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인지기능 평가, 골다공증 진단을 위한 골밀도 평가, 그리고 만성질환에 대한 신장과 뇌혈관 질환 평가, 그리고 여성과 남성 모두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갱년기 평가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진은 아니지만 연령대별로 권장되는 예방접종이 필요한데 그 가까운 병의원의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후 접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쭉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성질환이 의심됩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저는 가족력이 있어서 더 걱정됩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좀 줄 수 있는 생활습관 팁이 있을까요? 네, 10년 전에 당뇨병을 진단받고도 약을 복용하지 않고 혈당을 정상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계신 분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의 전 단계에 해당되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도 금연과 절주, 수면관리, 운동 등 한 가지라도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시킨다면 이전보다 건강해진 자신을 발견하고 건강에도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안 좋은 습관들도 많이 꼽아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래도 그중에 하나라도 개선하면 많이 건강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또 희망이 생기는 느낌도 듭니다. 오늘 생활습관병, 만성질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참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의 하이포인트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혈압과 혈당의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사실 작은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이 오래 지속하게 되면 생활습관병이 될 수 있듯이 앞서 말씀드린 일상의 루틴처럼 쉬우면서도 올바른 습관들을 실천하신다면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원장님 말씀처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상 속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재만 원장님과 함께 만성질환, 생활습관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씩만 실천을 해도 내 건강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